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7월 26일 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26일 밤인데 지난 주일에 미국의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그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켄 이 두 사람이 좀 놀라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동경에서 한 얘기인데 김정은은 예측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같은 동시간대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제 안드레아 미첼이라는 MBC의 아주 유명한 그 앵커우먼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중국 알아서 하라는 아주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진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 합참의장,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가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며칠 이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설명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거보다 바로 며칠 전에 7월 18일입니다. 이 마크 밀리 장군이 얘기하기에 한 3, 4일 전에 척 헤이글이라는 오바마 대통령 때의 미국 국방장관이죠. 그 사람이 김정은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라는 식으로 그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은 언제라도 2, 3일 이내라도 이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일본 신문에 나온 것들을 뭐 우리나라 그 방송국에 요약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MBN 7월 22일자에 나왔는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니혼게이자의 일본 경제신문이죠.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한반도 전쟁에 일본의 참전을 거의 공식화한 그런 언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 영어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해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완성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밀리 대장이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 연구 개발을 위한 실험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의 핵은 아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크 밀리 대장도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위한 테스트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말을 하기 바로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죠.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마크 밀리 장군은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 대처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is a leader that at best is unpredictable. 김정은은 기껏해봤자 도무지 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정치가다라고 그런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서 그다음에 한 말입니다. 나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전쟁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며칠 이내에 거의 사전에 예상 없이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영어는 이렇습니다. I think that the Korean situation is an area that the United States could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I am not saying it will.
나는 전쟁을 곧 할 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But could,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Find itself in a state of war, within few days, with very little notice. 며칠 만에 사전 예고도 없이 전쟁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크 밀리 대장은 사실은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난 9월 달이면은 이제 신임 미 합참의장이 이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마크 밀리 장군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육사 출신이기보다도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ROTC로 대장까지 올라갔던 장군이고, 트럼프 대통령 때 임기를 한참 몇 년 같이 했던 그런 장군인데, 이제 9월 달에 그 직무를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떠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보도에서는 마크 밀리 대장의 한국 언급보다도 더 중요하게 나온 얘기가 중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크 밀리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기왕의 규칙을 자신의 규칙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현상 타파 세력이다. 중국에 대해서 더 큰 얘기를 한 겁니다. China is a revisionist power. 리비저니스트라는 건 뭡니까? 현재의 법을 어기는 나라들이에요. 현재의 법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who want to revise those rules in order to put their own rules in.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배하는 룰을 다 깨버리고 자기의 룰로 규칙을 바꾸려는 그런 현상 타파 국가다. 그런데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대단히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고 인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내일 모레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강조되었는데, 그 니케이 신문과의 이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일본 신문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 경고가 더 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크 밀리 대장이 왜 근데 그러면 한국에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도발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 하면은 또 순항미사일도 쏘고, 거의 매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일 동맹에 상당히 고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하고도 능히 맞짱을 뜰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 함이라는 오하이오 클래스의 핵잠수함이죠. SSBN을 장치한 핵잠수함이 부산을 방문했고, 그리고 B-52 폭격기가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일본과 같이 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프랑스 공군조차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같이 훈련을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반도 상황이 긴장이라기보다도 양측 간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디터런스입니다. 북한, 너 우리랑 싸우면 지니까 덤비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저는 여기에 다른 의미도 조금 섞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지금 덤비려면 덤벼. 덤비려면 지금 덤벼도 우리는 능히 맞아서 싸워줄 수가 있지. 대비 태세가 완전히 돼 있어. 이것은 디터런스랑은 조금 다르게 학자들은 콤펠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강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싸우려면 덤벼도 괜찮아. 우리들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고가 저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B-29 폭격기라든가, 그리고 켄터키 SSBN, 켄터키 핵잠수함, 이것은 사실은 북한만을 상대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도 큰 무기입니다. B-52라든가, 그리고 켄터키 함이 부산에 왔다, 한반도 상공을 나눈다, 이것은 중국한테 정말 진절머리를 떨게 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이제 한국에 온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북한, 너가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덤비려면 덤벼.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전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밀리 장군이 임기가 다 돼간다고 얘기했죠. 밀리 장군이 임기를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태평양 함대 사령관도 이제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군이 이제 임기를 곧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 수뇌부가 바뀌는 이 시점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이 시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 소통 조종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변인도 했었죠. 전략핵 함수함 SSBN, 이거는 제가 방금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상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략핵 잠수함 SSBN 한국 기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제 여기서는 중국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잠수함을 파견한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크 밀리 장군이 일본 가서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대단히 잘 돼 있다는 그 상황에 고무되었다는 그런 그 증명서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접견을 했고,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그리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미국과 함께 나가겠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한미 군사당국 간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 한국 군부가 미국 합참의장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B-52 날라와서 한국에서 훈련했고, 일본하고도 훈련을 하고 있죠. 일본 자위대는 훈련하고 있고, 참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미국이 항상 얘기했지만은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는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지만은 그리고 김정은 못 믿겠지만은 마음대로 하라, 해보려면 해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말이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반도에서는 힘의 우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적극 서포트하는 그런 이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 그리고 공화당 하원의원인 한국계 영킴 의원 등이 어제 미국의 힘의 우위가 북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북한에 대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힘이 우월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그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미국 군부가 강조하는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보실 미국의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 후임은 이제 공군 대장인데, 제너럴 찰스 큐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 공군 참모총장으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전쟁을 했던 그런 군인 가족인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차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이든은 흑인 대장, 공군 대장을 후임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무엘 파파로라는 신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제 곧 상원 인준을 거치면은 곧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수뇌부 교체기에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다라고 잡았는데, 처음에 마크 밀리 대장 얘기만 맨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거의 동시대에 마크 밀리 대장보다도 오히려 더욱 놀라운 그런 언급을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콜로라도에 있는 아스펜이라는 곳에서, 아스펜이라는 곳이 이 겨울에 스키 타는 곳인데, 여름철에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서 미국 국가안보 포럼이라는 것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 MBC의 아주 유명한 안드레아 미첼이라는 앵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텐데, 안드레아 미첼하고 앤토니 블링컨이
아스펜 시크리트 포럼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7월 20일이니까 마크 밀리 대장이 한 이야기, 그리고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 이야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를 했는데, 안드레아 미첼이 물어봅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토니 블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는 원래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고,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는 그 협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다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일 동맹은 더욱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우리는 당장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동맹관계가 한참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국무장관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드레아 미첼 앵커 우먼이 물어봤습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협력할 희망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말이죠.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을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라고 미국과 합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왜 안 도와주고 있느냐. 협력할 희망은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앤토니 블링컨은 지난번 중국 방문했을 때도 중국 당신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요. 막아주시오. 라고 심각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들어주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이제 블링컨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한미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 그랬죠. 켄터키 함이 와 있을 때 그것이 북한만이 무서워서 쩔쩔매는 군함이냐고. B-52가 날아다니는데 B-52가 일본 비행기들하고 훈련을 같이 하는데 그것이 오로지 북한만이 덜덜 떠는 그런 일일 것이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 토를 집어넣습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것은 중국한테 좋은 얘기겠느냐. 이제 우리가 세 나라가 계속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우리의 방어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힘도 막강해질 것이고 우리 삼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국한테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 중국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냐? 그것이 좋다면 계속 지금 하듯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경고했는데 북한의 핵을 중국이 막아주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은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한미일 3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 그것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국한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안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한미일 3국의 관계는 역사 이래 어느 때보다도 탁월하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북한이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한미일 3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압하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을 때마다 한미일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중국이 그다지 원치 않는 방향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당신네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우리를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마도 중국은 참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북한이 그래도 하나 남은 동맹국인데 북한의 핵을 중국이 개발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러다가 일본까지 핵무장하거나 또는 일본의 군사력이 대폭 강화돼가지고 미국, 한국은 물론이거냐 일본이라는 중국의 숙적을 또 코앞에 두는 이런 상황을 중국이 과연 원하겠느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크 밀리 대장의 언급. 언제라도 한국에서는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스펜에서의 미국 블링컨 장관의 언급. 중국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거의 윽박지르는 수준으로 북한과 중국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그 내용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